자, 안녕하세요. 이 팀장의 메타 수학 제대로 써보기 유튜브 콘텐츠 제2탄 교재 매칭 기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1탄 때 메타 수학의 전반적인 메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일단은 메타 수학 기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은 아무래도 단연 교재 매칭 기능이에요. 이 교재 매칭 기능을 너무나도 저희 메타수학의 수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잘 쓰고 계시고 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 매칭 기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타수학을 접속하고 들어오면 어, 반이 보이죠? 저희가 항상 대문에 반이 보이는데 이 반에는 이제 학생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밑에 반별 현황과 학생별 현황 문제지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반별 현황과 학생별 현황을 먼저 이제 타고 들어가 보면 사용자분들께서 반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재를 등록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등록한다는 말은 반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는데 오른쪽 상단의 교재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재, 즉 저 반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재를 쭉 리스트를 보면서 원하는 교재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교재가 등록이 되고 처음에 성취도 0%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재, 즉 이 반이 나가고 있는 교재를 선정을 해서 채점 입력 버튼과 교재 매칭 문제집 만들기 버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채점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센이라는 21년도판 교재를 열어가지고 딱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 처음 9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183페이지까지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채점 여부라는 게 있는데 O로 돼 있는 페이지가 있고 X로 돼 있는 페이지가 있죠. 이 O로 돼 있는 페이지는 이미 채점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채점을 한 거를 다시 눌러서 채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즉 수정 채점도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제 채점된 페이지가 아니라 채점을 안 한 페이지를 한번 채점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71쪽부터 75쪽까지 5개의 페이지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 완료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는 오늘 71쪽부터 책을 이제 수업을 했거나 어떤 진도를 나간 데 있어서 실제 책에 있는 문항 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이 문항 번호 옆에는 O와 X 제외가 있죠. 그러면 이제 O로 돼 있는 부분을 책에다가 이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할 때 뭐 보고 채점하죠? 사용자분들? 그렇죠. 정답지를 보고 책에다가 채점 내용을 이제 기입해 줄 거예요. 학생 책에다가. 그 채점을 하는과 동시에 요 창을 열어놓고 옮겨 적습니다. 저희 메타서 사용자분들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책에다가 채점하는 내용을 채점하는 동시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마킹해서 틀린 문제만 찍어서 마킹을 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제외가 있어요. 제외. 이 563번 문항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뜻은 뭐냐면은 얘는 맞춘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책의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겠다. 즉 이 문제는 내가 아예 빼버리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많이 쓰는 메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분들이 필요하실까 봐 OX를 제외한 추가적인 버튼으로 제외를 넣어놨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O나 X로 마킹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71쪽부터 75쪽까지 다 페이지를 채점했다라면 저장을 눌러서 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채점 입력 완료를 합니다. 32건의 채점 정보를 저장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럼 채점된 내용, 즉 이 센의 교재에 75쪽까지 채점된 내용을 틀린 문제를 이제 연동해서 시험지를 만들 건데 그때 쓰는 메뉴가 교재 매칭 문제지 만들기라는 메뉴입니다. 맞죠? 이 교재 매칭 문제지 만들기를 딱 눌러보면은 일단은 책이 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쪽수 선택과 단원 선택이 있는데 이 쪽수 선택에서 아까 전에 71쪽부터 75쪽까지 페이지 범위를 입력하면은 좀 전에 제가 채점했던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쪽수를 선택한 다음에 1단계에서 2단계로 한번 타고 넘어갑니다. 그때 화살표 옆에 사람 아이콘 모양이 있죠?
요 사람 아이콘 모양을 눌러보면은 5명이 이미 선택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즉, 이 5명의 채점 결과를 불러오겠다라는 뜻이죠. 자,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학생 5명에 해당되는 오답 문항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 봤더니 첫 번째 학생은 오답수가 16문항인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학생은 제로네요. 그럼 이 학생들은 0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요 71쪽부터 75쪽까지 채점을 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지만 이 학생은 채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쌍둥이랑 유사형이 있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죠? 쌍둥이랑 유사형 중에서 어떤 게 더 매칭률이 좋다? 쌍둥이가 더 좋다. 메타 수학을 오래 쓰신 분들은 유사형을 안 쓴다. 안 쓰는 이유는 이 유사형의 매칭 범위가 꽤나 넓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배수와 2배수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최초 첫 번째는 이 2배수만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지 2배수인데 저희 메타수학이 몇 번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오답 출제를요. 그렇죠? 3번까지 내려갈 수 있죠? 오답 3회차까지. 그러면은 맥스 8배수까지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틀릴 때마다 계속 쌍둥이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죠. 메타수학 그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보면 3단계에 문제지를 생성함과 동시에 학생에게 발송하겠다라는 뜻이고 OX 채점장만 애들한테 보이게 한다든지 OX 채점장과 정답을 같이 보이게 한다든지 사실 메타수학 사용자분들은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 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또 애들이 이제 자가 채점을 할 때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걸로 많이 걸죠. 그리고 다음 단계 가보면 문제집 편집 단계에서 29문제를 다 불러왔죠? 71쪽에 540번, 71쪽에 541번. 자, 전반적으로 미리 보기를 눌러서 시험지를 쭉 살펴보는데 책 펼쳐놓고 이제 틀린 문제와 이 학생의 틀린 문제가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다라면 해당 문제를 자동 교체하거나 직접 교체 또는 삭제를 해서 다른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죠. 편집 과정 굉장히 자유로운 거 아시죠? 메타수학.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 가보면 이렇게 시험지를 저장하고 인쇄 단계까지도 타고 들어가서 그 즉시 인쇄까지도 9가지 양식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먼저 교재를 채점하고 채점 입력된 값을 교재 매칭 문제지 만들기를 통해서 불러오는 기능을 보셨는데 이게 이제 반별 상세 현황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별 현황에도 똑같이 있겠죠? 네. 학생마다 진도가 틀리거나 책이 틀리면 이 학생의 요 교재, 저 학생의 이 교재, 요 학생의 이 교재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개별 교재를 따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 교재와 더불어서. 그럼 중메타일 학생은 반별 교재도 갖고 있고 하단에 우공비 큐 표준 표현이라는 개인이 필요한 교재도 별도로 등록이 돼 있음으로써 이 해당 교재를 딱 눌러가지고 채점과 교재 매칭 문제지 만들기는 학생 개인별로도 운영이 가능하죠. 문항수와 성취도도 실시간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황 준비라는 메뉴가 뭐였죠? 메타수학의 대문이었어요. 대문 안에는 반이 먼저 있고 그 반에 해당되는 반별 현황과 학생별 현황 안에 교재 매칭이 교재가 등록되어 있는 거를 연동해서 그 즉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매칭이 여기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수업이라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 보면 자, 이 게시판에 있는 게 아니라 좌측 하단에 문제지 만들기 안에 저희 그 메타수학을 대표하는 6개 아이콘, 기능 6개 아이콘 중에서 왼쪽 두 번째에 교재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교재 매칭이라는 기능을 이제 쓰게 될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는 반 안으로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좌측에 학생들을 선택하고 문제지를 만들기 누른 게 아니라 또는 반별로 내가 원하는 반을 눌러서 문제지 만들기를 눌러서 교재 매칭을 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돼 있는 채로 이렇게 교재 매칭을 쓰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학생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 교재에 있는 문항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항을 불러온다? 네. 채점을 한 거에 대한 오답 문항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책과 연동해서 그 책에 있는 문제를 몽땅 뽑아내고 싶을 때는 학생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제로로 학생이 선택돼 있지 않아야 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재 매칭은 학생들이 있을 때는 오답 문항과 연동돼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없을 때는 교재 매칭은 책에 있는 문항을 마음껏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먼저 어떤 교재를 선택할 건지 보면은 이제 센의 22년도판이 나왔네요, 올해. 네, 이제 내년 거죠, 요거. 센의 22년도판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쪽수 선택을 먼저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수는 내가 책에 있는 쪽수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20쪽부터 25쪽까지 쪽수를 입력한 다음에 1단계에서 2단계를 한번 타고 들어가면 되죠? 자, 요때 학생이 없습니다.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쪽수에 있는 모든 문항, 즉 50문항이 수록돼 있다는 뜻인데 이 50문항을 몽땅 쌍둥이랑 매칭해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때 유사유형은 거의 안 쓰죠. 제 메타수학 사용자들이. 예, 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50문항을 몽땅 책 순서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이 쪽수를 입력하고 나서 나는 이 쪽수에서 내가 원하는 문항만 불러내고 싶은데 그런 기능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니까 오른쪽에 문제 상세 선택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에 있는 상세 문항 번호를 전부 다 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는 체크를 풀고 내가 원하는 문항 번호만 매칭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즉 내가 원하는 문항 번호만 쌍둥이를 걸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어찌 보면. 네. 왜냐면 책 안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은 21문제가 선택이 됐고 다음 단계 가보면 실제로 21문항만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 쪽수 선택 말고 밑에 단원 선택이 있네요. 메타수학은 모든 교재, 초중고에 해당되는 모든 등록되어 있는 참고서와 교과서는 이 단원값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이 단원값은 어떨 때 쓰느냐? 책의 쪽수를 모를 때 많이 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그 범위가 어느 단원의 어느 출판사인데 그 교과서를 한번 접근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을 때는 좋은 책 신사고라는 책이 우리 주변 학교의 그 출판사 책이에요. 이 신사고의 교과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쪽수를. 그럴 때는 단원 선택을 눌러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그리고 1차 함수와 그래프를 3개를 누름으로써 이렇게 단원을 선정하고 다음 단계를 가보면은 요 114문항이라는 문항수를 요 쪽수의 전 범위에 걸쳐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교재는 없어요. 하지만 단원 선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쪽수를 알면 쪽수를 쓰셔도 되고요. 책의 쪽수 범위를 모른다라면은 단원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책의 쪽수 범위를 알고 있는데 이 쪽수에서 내가 원하는 문항만 뽑아내고 싶을 때는 별도로 이렇게 페이지 안에 있는 문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교과서를 골랐는데 페이지 범위를 넓게 잡아볼까요?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문제 상세 선택을 누르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항이 딱 이렇게 있죠? 전부 다 체크를 풀어서 내가 교과서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어떤 문항 유형이나 어떤 문제 형태를 직접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 매칭이라는 기능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선택 안 했을 때, 즉 학생들을 선택 안 했을 때는 책을 기준으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쪽수나 단원에 있는 모든 문항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을 선택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선택이 되면 이 쪽수, 즉 이 교재에 있는 내가 채점한 쪽수를 입력함으로써 좀 전에 내가 채점한 내용을 이렇게 오답수만 불러오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 사실만 알고 교재 매칭을 향후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교재 매칭 기능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그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 수학을 오래 쓰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팀장님, 그럼 교재 매칭 기능은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직도 방향성이나 어떤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이 교재 매칭 기능은 세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교재 매칭 기능은 음, 저는 그 학원이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이라는 게 있고 겨울방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름과 겨울방학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선행을 나가요. 네. 요런 표현이 맞나? 예, 이제 그 미리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배울 내용을 이제 미리 배워요. 진도서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본 진도서를 하나 채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그 방학 때는 책을 나가기 바쁜 시즌이긴 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책을 진도를 이제 나가기 바쁜 시즌인데 그때 메타 수학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 게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업 시간표 안에 제가 메타 수학을 쓰시는 분들한테 방학 때는 이 교재 매칭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책 위주로 나가니 책에 그 책을 진도를 나간 부분을 꼼꼼하게 쪽수별로 채점을 하고 월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수요일 날 진도 나가기 전에 수업 전에 전 시간에 채점했던 내용을 쌍둥이 문제를 뽑아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틀린 문제에 대한 클리닉을 한번 나가면은 굉장히 방학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분한테. 그다음에 다른 한 분한테는 교재 매칭은 시험 대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문제집 만들기에서 학생을 선택 안 하고 교재 매칭으로 바로 타고 들어간 다음에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이 교과서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상이라는 교과서에 단원을 눌러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을 누르고 2단계에서 이 백문항이라 되는 이 문항을 전부 다 쌍둥이로 매칭해서 주면 그 지역 학교 그 출판사 그 교과서 문항에 대한 쌍둥이 문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지 뭐 어떤 뭐 대치동 이런 데 빼고요. 전국적으로 교과서 기반으로 시험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분한테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방학 때만 쓰는 거냐? 방학 때 시험 대비 때만 이걸 쓰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도 드렸습니다. 왜 꼭 방학 때나 시험 대비 때 교재 매칭을 써야 돼요? 저는 학기 때도 써요. 네.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학기 때는 어차피 배웠던 내용을 이제 현행 심화를 다시 나간다든지 선행과 현행을 같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별로 학원마다 다를 텐데 만약에 현행 심화를 나간다라면은 진도서가 끝나고 나서 유형서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유형서도 채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유형서도 꼼꼼하게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시기는 없다. 교재 매칭이라는 기능은. 즉 방학 때도 쓸 수 있고 학기 때도 쓸 수 있고 시험 대비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메타 수학에서 어찌 보면 가장 주력이 되는 기능이고 이 교재 매칭은 365일 늘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원은 반별로 애들을 묶어놓고 이 반별 안에서 등록돼 있는 교재나 개별 교재로 접근함으로써 꼼꼼하게 손이 다소 많이 가더라도 채점만 할 수 있다면 다음 시간에 반드시 틀린 문제, 애들마다 개개인별로 틀린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그 개개인별로 맞춤 학습, 즉 맞춤 쌍둥이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65일 내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사용자분들께서 이 교재 매칭이라는 그 기능을 이 기능에 조금 시기별이나 목적별로 좀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재를 매칭해서 비슷한 문제를 뽑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메타 수학이 추구하는 이 교재 매칭 기능은 학원에서 이럴 때도 필요하고 이 시기에도 필요하고 저 시기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원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시간 수업 앞전에 쌍둥이 문제지를 이제 뽑아서 수업 때 운영을 하거나 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채점하고 프린트물을 오늘 뽑아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찌 보면 활용 모델을 짜는 거는 학원의 마음이에요.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방향성과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본사 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 수학을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교재 매칭에 대한 어떤 목적과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시고 향후에 메타 수학을 좀 제대로 쓰는 데 있어서 교재 매칭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한번 1순위로 한번 그 우선순위로 잡아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뭐 그 이 메타 수학 제대로 써보기 제2탄 뭐 그 길게 녹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팀장의 메타 수학 제대로 써보기 유튜브 콘텐츠 제3탄 교과 학습으로 찾아뵐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교과 학습으로 또 그 기능을 가지고 어떨 때 쓰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